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고요.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책에서 오늘도 사례를 발췌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페이지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독자의 사연이고요. 제목은 제가 정치 펜듈럼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먼저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사례 연구 영상에 올려주신 댓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선님, 강의를 듣고 나니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가사를 읽다 보니 모든 게 다 괜찮았었네요. 오늘도 강의로 긍정에너지 듬뿍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예선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네, 이 노래 많이 알려진 노래죠. 네, 굉장히 긍정적인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노래를 부르실 때 또는 들으실 때 자신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많이 듣거나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트랜스어퍼가 이 노래, 이 가사를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제 의도의 선언으로서 이 가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할 때 어떠한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인내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게 다 잘 되어가고 있다. 실패도 성공의 일부분이다. 지금 힘든 상황 같지만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잘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희망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가사 읊조리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런 가사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선님 감사하고요. 성우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텐데 라고 댓글 남기셨는데 여기에 남긴 댓글에 해당하는 영상이 노래대로 운명이 펼쳐지나요? 노래 따라 가는 인생이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진 못해요. 워낙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준비하는 얘기도 물론 있겠지만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얘기들, 그 순간에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또 제가 다시 편집할 때 외에는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셔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텐데, 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죠. 그런데,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트랜서핑이라는 거, 책을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그 책을 들추는 것부터가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때와 인연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사놓고 10년 넘게 묵혔다가 지금에서야 이게 눈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아무리 읽으려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해되는 만큼, 읽혀지는 만큼 계속 반복해서 읽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메이희님, 예, 지난 시간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18번 곡도 바꾸어야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18번 곡이 어떤 곡이었나요? 어떤 곡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합니다. 메이희님 감사합니다. 레드님, 쌤의 군더더기는 사랑이지요. 오늘도 체크 앤 밸런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 말이 좀 제가 많다는 내용으로 얘기한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바딤 젤란드가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한 내용을 제가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좋은 의미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행간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디슬리 님인가요? 제가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디슬리 님. 제가 인생 트랙이 바뀐다면 다 심리맨님 덕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아리까리한 상황인데요. 욕심 탓도 있는 것 같고요. 무튼 여러 번 듣고 복습하고 현실에 꾸준히 적용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상을 올려드린 것밖에 없고, 거기서 도움을 받았다면 또 그러한 마음과 의지와 의도와 힘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몫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따라서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차려놨을 뿐이고요. 차려놓은 데서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가져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디베어님, 맞아요. 찾다 찾아온 채널 보통 인연이 아니죠. 라고 첫 번째 사례 연구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아마도 이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외부에 열심히 홍보를 해서 구독자님들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놨을 뿐인데,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찾아오신 것은 인연이 돼서 만난 거라는 것이죠. 네, 이 테디베어님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반갑고요. 예, 이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수현님, 아주 오래전 어떤 문구가 생각나네요. 뉴스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공감이 갔어요. 네, 좋은 말이네요. 뉴스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 뉴스가 있는 곳이 지옥이 되는 수도 있을까요? 사실 그 뇌파 측정 장치를 세팅을 하고 영상을 노출을 시켰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뉴스를 볼 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 팬데믹 이후로 뉴스를 우리가 볼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공포를 여러분들이 주입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사망자, 뭐 확진자 몇 명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 공포심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행동이 질서를 잡혀서 이 펜듈럼이 의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뭐 요즘에는 뭐 9시 뉴스 딱 튼다고 보는 게 아니라 손안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지 않고 그냥 노출되는 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식이 펜듈럼 그리고 매트릭스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시는 거 연습을 하시고요. 뉴스에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거리를 두시고 객관적인 사실만 취하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뉴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조종할 수 있는 강력한 미끼가 됩니다. 펜듈럼의 미끼가 되니까요. 여러분 뉴스가 없는 천국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유수연님 좋은 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댓글 읽기를 마치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독자의 사연은요. 책을 읽어 보시면 되겠는데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오늘은 독자의 사연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저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친유럽파이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러시아에서 보이는 현상, 집단주의 체제를 향한 움직임은 제게 마치 패스트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나 살인사건과 같은 기사들은 완전히 외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언론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죠. 정치 우두머리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즉시 신경이 곤두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매일 흥분하기 때문에 트렌서핑을 하려는 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독자의 사연은 한국에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죠. 특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정치 관련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뭐 이것 때문에 뭐 가족 간의 인연이 끊기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절교하는 일도 생기고 크게 소리내서 싸우는 일도 생기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치 펜듈럼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강력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오늘 주제도 중요한 주제예요. 특히 한국처럼 갈등이 굉장히 많은 사회란 말이에요. 한국이. 그리고 정치 펜듈럼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사회입니다. 뭐 크게는 좌파와 우파로 나눌 수 있겠지만 좌우 갈등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의 갈등, 지역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갈등, 갈등이 끊임없이 그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이제 뒤집히려면은 뭐 전쟁이 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거기에 정치가 이제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갈등 이면에 정치가 개입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현상을 봐야 되냐면은 생산자의 입장으로 역으로 생각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정치를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권자의 입장에서만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펜듈럼의 관점에서 모든 이 현상을 보셔야 본질적인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정치 펜듈럼. 이거 정말 강력합니다. 심리맨 TV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정치 관련 문제로 한때 질문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굉장히 민감한 시기를 거쳤고 지금도 민감하고 뭐 정치라는 것이 뭐 누가 정권을 잡던 간에 갈등을 피할 수는 없죠. 근데 그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 정치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 방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또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펜듈럼과 그리고 특히 정치 펜듈럼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하고 입장을, 태도를 잘 갖추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유도전이까지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딤 젤란드의 답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딤의 답변 세 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단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당신은 어디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답변이에요. 첫 번째는 상관없다. 집단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어디에서든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디에서든. 뭐 한국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데 네가 북한이라는 체제 안에서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남한이라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좌우의 대립이 있는데 어느 쪽에 가든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이러한 이념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관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좌우와 상관없이 이 사회 체제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너는 거기에 최대한 영향을 적게 받고 최대한 너의 행복을 너만의 세계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답변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와야지 이 독재 체제 안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딤 젤란드가. 읽어드릴게요. 본질적으로 그 둘의 차이는 순전히 허구에 불과하다. 무대가 어떻든 간에 당신은 어떤 연극이든 상영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무대예요, 무대. 연극 무대. 근데 이게 다
허구다. 실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이 무대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연극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세 개의 층이, 이 세 개의 층이 공통의 세 개의 층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각각의 개인들의 세계가 존재해요.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찌하든 우리는 나만의 세계의 층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북한에 있든 남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나만의 세계의 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의 층이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보면은 체제와 환경과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어떻게 차이가 없어요.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세계의 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트랜스서핑의 이치를 간과하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나만의 세계의 층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현실에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무너지는 하늘 속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트랜스서핑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는 것이 당연히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한국에서 했잖아요. 군복무를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사실 돌이켜보면은 그때 군대 생활이 인생에서 몇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즐거웠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 군대 생활이라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고요. 훈련소에서도 스트레스고요. 이등병 생활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군 생활이 가장 스트레스가 적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네, 알고 보면 그렇게 단순한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삼시세끼 제때에 먹죠. 운동시켜주죠. 잠재워주죠. 할 일 바뀌지 않죠. 군대는 변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아토피가 심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 아토피가 싹 사라졌었던 거.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이 군 생활에 스트레스가 가장 적었구나. 그리고 제가 살찌는 체질이 아닌데 군대에서 유일하게 정말 통통하게 살이 쪘었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는 나만의 세계의 층이 그 어떤 때보다 편안했다라는 거죠. 이제 탈북민들도요, 상담을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는 이 남한에 와서도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살던 때가 더 행복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체제와 상관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분들은요, 사실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다시 북한에 가도 적응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에 가도 그분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만의 세계의 층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미국에 가도 불행하고 뉴질랜드에 와도 불행한 거예요.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이민이라고 있죠. 뉴질랜드에 와서 여기서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정치가 왜 이러냐, 왜 장사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느리냐, 느려 터지냐, 인터넷은 왜 안 터지고, 배달 사고는 왜 이렇게 많냐, 한국은 이런데, 여기는 의료가 시스템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한국은 이런데. 이제 불만 투성해요. 자, 이분들 다시 한국에 가잖아요? 행복하게 살까요? 안 그렇습니다. 정착을 못 해요, 정착을. 그래서 나라를 떠도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한 3-4번씩 이민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어디를 가도 정착을 못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 이게 이제 바디미 얘기하는 나만의 세계의 층의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 거예요.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쯤 되면은. 환경의 문제가 있죠, 당연히. 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세계의 층을 어떻게 가꿀 거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만의 세계의 층을 행복하게, 강하게 잘 가꿔 나가는 사람들은 환경도 좋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탈북하고 나서
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정착을 잘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환경을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들의 세계의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환경 탓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체제를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권 바뀌면은 유토피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런가요, 과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정치 펜듈럼에 갇히지 마세요. 물론 독재 정치에서 사는 것보다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는 게 낫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만의 세계층을 간과하고 이 현실의 환경에 체제에 여러분들이 분노를 품고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원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예전에 이제 정권이 지금 몇 공화국입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반대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향이 이제 반대예요. 달라요.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분은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이 대통령을. 경멸한다, 이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정도로 싫어하는 거는 뭔가 개인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뭐 어떤 정권 타도라든가 뭐 대정부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몸을 담는 분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여러분들의 행복은 오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싫으면 뉴스를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민 갔어요, 해외로. 너무 싫어서 이민을 가버렸어요. 대통령 싫어서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A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자,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어요. 여러분 통계 보셨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이민 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 이 정권이 싫다고. 문재인 싫어서 또 이민 갔어요. 여기에는 이제 똑같은 A 국가로 가신 분들이 또 있어요. 재밌죠? 자, 이 나라에 와서 여러분 행복해지셨습니까?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러한 방식으로 이민 가셔서 사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행복이 오지 않아요. 마인드가 바뀌신 분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서 행복이 바뀌지 않아요. 또 똑같은 패턴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걸 찾게 돼요. 눈에 들어오고 눈에 밟힌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정치 펜듈럼에 휘둘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비단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는 빠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나무라겠습니까? 입장이 있고 선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문제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정도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세계의층이 손상된 상태고요.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토피아에 갖다 놔도 여러분들은 괴로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 왜 5성급 호텔에 침대에 우리가 몸을 누이면 편하겠지만 돼지를 여기다 갖다 놔보세요. 편안할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어딜 가도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멀리 떠나가도 변하는 게 없을까? 여러분 그 탄식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정치 펜듈럼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빨리 여기서 나오려면은 이 환경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환경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현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이 뒤집히지 않으면 세상이 뒤집혀도 여러분들은 또 그 뒤집힌 세상에서 또 배신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토피아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 바딤의 답변 얘기하다가 이제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세 번째 바딤의 답변은 이거예요. 나만의 세계층과 공통의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 독자가. 네, 지금 제가 다 얘기한 거죠. 나만의 세계층과 공통의 세계, 이걸 연결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니까 휘둘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공통의 현실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관여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빨리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손을 놓고 하기 힘든 거나 할 수 없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따르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살란 뜻은 아니에요. 눈 감고 살란 뜻은 아닙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살란 뜻은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정의라는 말 이면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심리를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그 이면에 분노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이것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리로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치 펜듈럼의 먹잇감이 됩니다. 정치 펜듈럼은요, 여러분들의 이 감정을 휘둘러요. 여러분들이 이 분노, 억압, 무시당하는 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에 대한 감정을 기막히게 걸고 여러분들을 펜듈럼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이 집단 심리예요. 집단 에너지고요. 펜듈럼의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너무 취약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덥석 물게 됩니다. 아셨죠? 정치 펜듈럼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휘둘리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다 몸을 담았었죠, 예전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은 날에는 이제 우리가 좌파에 속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고 또 뭐 나이가 들면 우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좌우를 넘나들면서 좀 치열하고 찐하게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 이 선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동, 선무방송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막 이런 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생산자의 입장에서 봐야 본질을 알게 되고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데 우리는 주어지는 정보에, 이 책에서 정보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어지는 정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그냥 펜듈럼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펜듈럼의 삐라도 있는 겁니다. 펜듈럼의 삐라. 펜듈럼의 삐라가 미디어에서 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거리를 두시고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막 이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흐름에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살아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균형이 잡혔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관점에서 지금은 바라보고 있죠. 그게 이제 트랜서핑 에너지적 관점이고요. 양쪽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제가 더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중요성이 들어가고 균형력이 깨지면서 좌와 우를 넘나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정반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지나치게 중요성이 들어가서 공고하게 붙들고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균형력이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휘둘려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걸 과정이자 절차로 여기시고 반드시 거기서 초월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는 걸 목표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면은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미술치료 공부하면서 교재가 있었어요. 미술치료 교재에 보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글을 썼었어요. 나를 바꾸어 세상을 바꾼다. 이런 글을 썼었어요. 그 책에다가. 그 글을 썼을 때의 시기는 이제 운동권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벗어나와서 심리학 공부에 이제 매진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나를 바꾸어 세상을 바꾼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돼. 트랜스핑에 들어오면은. 세상을 바꾼다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나만의 세계의 층을 가꾼다가 되는 거죠, 이제. 네.
사실 그렇게 모두가 살면은 세상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사례를 조금 제가 더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 펜듈럼을 인식을 해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이것이 펜듈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라.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이슈나 문제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다. 스트레스를 더 받지는 않게 될 것이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듈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 펜듈럼을 여러분 초월하지 못하면 트렌서핑의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펜듈럼을 초월해야 돼요. 이 초월하라는 것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초월하는 것은 초연해지는 걸 얘기해요. 초연해지는 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뭐 부인하자 이런 뜻도 아니고 이것이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되고 승화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한국이 지금 대선에 이제 시즌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저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뭐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그 운동에 뛰어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바꾸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세상을 바꾼다? 예, 여러분이나 먼저 잘하세요. 이겁니다. 과거에 뭐 386 세대 이제 시간 지나니까 뭐 586 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순수성이 지금 뭐 정권을 잡은 그 세력들 사이에서 잘 나타나고 있나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부패와 그 위선, 가식의 그 모습, 자, 이런 거. 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런 면모들이 적잖게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특히 제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런 현장에서 뭐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예,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교조주의라고 그러죠. 교조주의.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왜라는 생각을 안 해. 그냥 무조건 일단 옳다는 전제하에 하라는 대로 학습을 해. 이게 전위부대지 뭐예요. 펜듈럼의 전위부대. 왜 그럽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주사파의 메시지에 부안해동하는 거 아니에요. 주사파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사파가 왜 없어요? 주사파가 뭐예요? 주체사상파. 북한 지령 따르는 그 주사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없는 것 같으세요? 요즘 세상에는 간첩이 없을까요? 간첩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간첩이 왜 없어요? 미국에도 간첩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간첩이 있죠. 스파이잖아요. 스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스파이가 없으면 여러분 그 나라 운영이 될까요? 군대가 없이 나라 운영이 되나요? 방어를 해야죠. 방위를 해야죠.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얘기 하면은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좌우를 떠나서 사실을 자꾸 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접하면서 아, 정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 많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구나.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보이는 이면의 것은 모르거나 아니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뭐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졌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것을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도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비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몇 껍데기를 벗고 나와야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깨어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나야 되잖아요. 이 깨어남이라는 것이 잠든 만큼 우리는 깨어날 게 많은 거예요. 마치 인셉션에서 영화 그 꿈에서 깨어났더니 또 꿈이고 또 꿈이고 그것처럼 지금 세상이 그래요. 몇 겹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상태가.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들 보고서 일희일비하고 흥분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시 멈춰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쉽게 흥분하고 그러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다루는 주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대립이 좀 첨예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또 많고 그런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이 정치가 흘러가고 있냐면요. 좌우의 이념 대립, 사상 대립 이런 것보다는 백신이라는 거를 놓고서 대립이 되고 있어요, 이제. 예, 접종, 미접종, 백신 패스, 찬성, 반대. 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가 이합집산되면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정치가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펜듈럼의 큰 움직임입니다. 펜듈럼이 지금 이합집산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역시도 뭐예요? 펜듈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 가운데 펜듈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이제 여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질병 펜듈럼, 정치 펜듈럼 이런데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강력하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사로잡고 여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은 한없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그럼 이제 이게 펜듈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치에 그냥 관심을 갖는 건지 정치 펜듈럼에 빠져든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살았니 죽었니 요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내 에너지가, 내 삶이, 내 생명이, 전반적인 나의 삶이 점점점 살아나느냐 아니면 죽어가느냐, 점점점 답답해지느냐, 내가 현실에 대한 통제력이 커지고 있느냐,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자꾸 묶여가고 있느냐, 끌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대로의 삶, 나만의 삶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가고 있느냐. 자, 요걸 보세요. 이게 살았니 죽었니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진영에 어떤 입장에 있느냐,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입장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사그라들면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살았니 죽었니 이거.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냉정하고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현실 지배자의 위치, 통제권, 자유의지 이것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핵심이 그거예요. 자, 요즘에 뉴질랜드 넷플릭스에서 현재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영화가 있거든요. 2시간 정도 되는 영화인데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한글로도 아마 Don't Look Up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위를 바라보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치 펜듈럼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뭐 연말에 올해가 가기 전에 보시면은 더 그 느낌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굉장히 풍자적인 영화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는데 코로나, 백신, 그리고 펜듈럼 요 관점을 붙들고서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재밌게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깊이 있는 건 아닌데 재밌게 만들었어요. 이 세태를 잘 풍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정치는 펜듈럼, 정치에도 펜듈럼이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 펜듈럼에는 휘둘리지 말아라.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 펜듈럼에 휘둘리고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세계의 층을 가꾸는데 관심을 기울이시라. 이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이냐의 의미고요. 균형을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내면의 세계로 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참여를 한다고 해서 요 나만의 세계층이 깨져도 안 되고요. 현실과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나만의 세계층 안에 완전 매몰돼서 외부 현실과 차단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거 트랜서핑은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을 잃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